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9월에 실시된 33번 빈칸 오답률 1위입니다. 78.5%.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틀렸네요. 그리고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자,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꼼꼼하게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파라닥스, 항상 이 파라닥스가 나오면 패러닥스, 그러니까 역설이죠. 패러닥스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역설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네. 자, 이 역설이 지금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안 느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드 오프. 이 트레이드 오프는 A라는 상황과 B라는 상황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무한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A가 높아지면 B가 내려가고, 자, B가 올라가면 A가 내려가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이거를 네거티브, 서로 관계가 네거티브 릴레이션, 역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니까 서로가 역관계가 되는 거죠. 요것도 여러분 혹시 이거하고 이제 두 개가 비슷한데요. 이제 이거는 우리의 생각의 역설인 거고, 이거는 실제의 역설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는, 여러분, 여기 이제 컨세션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서 컨세션이, 아마 이 부분이 왜 어려웠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although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나오게, 컴마, but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요건 이 기호, 이 사인, 신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A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이 부분이 아니고, 또 여기는 A가 나오고 B면 요 B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요 컨세션. 왜 컨세션을 쓰는지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앞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왜 더 어려웠냐? 이게 없어. 그냥 통째로 이 한 문장이, 이렇게 통째로 한 문장이 컨세션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벌써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또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여러분, 이제 general noun.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general noun.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오답률 1위, 오답률 2위, 이렇게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은, 사관학교나 경찰대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오답률이 높은 거, 어려운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농구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선수들이 예를 들어 3점 슛 라인에서 슛을 쏘는데, 어떻게 3점 슛이 잘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던지면 돼. 이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죠. 예를 들어 프로 축구 선수, 축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골을 넣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달리기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냥 전후반 그냥 45분씩 뛰어도, 전후반 45분 맞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 전반 45, 후반 45분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내 뛰고도 골 이렇게 해도 빵빵빵 잘 차잖아요. 골도 잘 넣고, 예를 들어서. 그럼 축구 선수 때, 프로 축구 선수들한테 물어봐요. 어때요? 그냥 골대 보고 차면 되지 뭐. 골대 안 보고도 차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자,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어느 이야기 스토리에서 제가 이제 영어 스토리에서 읽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파이프라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파이프라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역류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데려왔어요. 아주 전문가를. 그래서 이 전문가가 그 망치 같은 거, 고무망치 있잖아요. 고무망치 하나만 들고, 여기서부터 탕탕탕탕 이렇게 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때려봤어요. 이렇게 때려본 거예요. 그러다가, 자, 이 지역에다가 X자를 표시하고, 이 고무망치로 여기를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번 정도를 쳤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더니
배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류가 아니라고 잘 뚫렸다고. 그래서 이제 청구서를 이제 이 사람이 청구서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0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여기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고무망치로 10번 때리고 $1,000를 가져가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계산서 밑에다가 고무망치 10번 때리는 가격은 $10 이렇게 쓴 거예요. 나머지 $990는 이거를 찾기 위한 노하우라는 거죠. 노하우. 자,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아까 프로 축구 선수, 프로 농구 선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농구 선수들이 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 프로 축구, 프로 농구 또 여기에 있는 기술자가 얼마나 많은 연습, 얼마나 많은 practice 이걸 넘어서 drill 굉장한 훈련들을 너무너무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한 개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대로 공부. 요 제대로 이 사람들이 매일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365일 매일 제대로 하나를 한 개의 지문을 3번 정도에서 5번 정도를 계속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거 일단 여러분 실력으로 한번 풀어보고 두 번째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정답이 왜 이게 정답일까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데니의 수업을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습을 해야 돼요. 데니 수업 후에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고 또 한 번 복습하고 이런 과정을 365일을 매일 하면 100% 아니 그럽시다. 99%는 1등급 무조건 맞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토익이든 탭스든 뭐 무슨 시험이든 토플이든 어떠한 영어 독해 시험은 무조건 90점 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걸 설명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통념에 좀 어긋나기 때문에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매일매일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것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또 장난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시겠지만 너무너무 저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이런 강의는 들으시지 못할 테면 저는요 제너럴 라운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 보세요. 이 과정의 생태학적인 문제잖아요. 여기가 제너럴 라운이거든요. 문제. 어떤 문제냐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의 문제라잖아요. 그럼 과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행위가 일어나는 액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뭔가 액션이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게 생태학적으로 문제란 얘기잖아요.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제너럴 라운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프로농구, 프로축구 선수처럼 그냥 퉁퉁퉁 그냥 망치로 그냥 고무망치로 한 10번 때린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제너럴 라운은요. 요약을 해줍니다. 앞에 나와 있는 선행,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 이 글을 쓴 사람들의 생각을 담는 겁니다. 여기에다 요약해서 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과정이 돼야 되고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럼 보세요. 포레스트를 넓히는 거에 가치, 이게 문제인가요? 일단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전체의 이코시스템에다가 물론 여기 내용에서 이게 없었지만 내가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요것만 생각하면 전체의 생태계에다가 이게 제도적인 도움을 줘요. 이게 문제인가요? 자, 그 다음 생태학적인 풍부함을 증가시켜요. 이게 문제인가요? 보세요. 넌 포레스트를 포레스트로 하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읽어보면 이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는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렇다면 5번이죠. 자, 이런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살림, 임업.
임업 그런 회사에 하는 노력들, 일이잖아요. 워크잖아요. 워크. 이런 행위, 행위 이게 뭐예요? 제너럴 나운이죠. 제너럴 나운. 여러분 안 보시고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뭐예요? 요거잖아요. turn into forest 요거잖아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이렇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work 나오잖아요. work. 여기 이런 게 뭐예요? 제너럴 어떤 일이 어떤 일? 도대체 어떤 일이요? 문제를 만드는 일이죠. 왜 위에 나왔잖아요. The economical 여기 나왔잖아요. The economical proble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선생님 3번은 문제 아닌가요? 자, 생태계에 이그자틱한 이거를 도입하는 거. 이거 문제긴 문제죠. 하지만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행위, 임업 사람이 한 행위에 프로세스가 같이 들어간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거는 해석을 조금 더 다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여기서 문제가 여러 개 나왔죠. 여기 보시면 because 1번, because 2번, 그 다음에 because 3번 중에 이 하나죠. 2번이죠. 2번 하나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외래종 하나만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는 뭐야? 굉장히 스페시픽하죠. 굉장히 일부분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다 담지 않았잖아요. 네. 자, 후원해주신 케빈9066님, 하나JS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루, 이틀 쭉쭉쭉 해서 365일, 365번이 쌓여야 됩니다. 이게 쌓여야 저처럼 고무망치로 퉁퉁퉁퉁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굉장히 쉽게 푸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 공부 끝나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 공부, 어휘 공부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anthropocentricism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anthro가 인간, human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센트리 중심주의고 이거는 무슨 중심일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forest와 또 어떤 것이 서로 대조를 이뤘죠. 이제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대조 관계죠. 여러분 풀어보셨으면 생각나야 돼요, 지금. 이 기타 부분들은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하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트로이 전쟁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아가멤논이라는 이제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 이 장군이 이제 트로이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딸 이피게네이아라는 이 딸이 있어요. 이 딸을 여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리스 신화의 비극적인 이제 에피소드 이야기인데, 전쟁으로 해서 출정하기 전에 이제 막 파도 치고 막 안 좋은 재앙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군이 출항을 못 해요. 그래서 재앙에 직면하자 애연자가 이제 칼카스를 내요. 그 사람이 조언을 해요. 네 딸을 바쳐라. 이피게네이아를 바쳐라. 신화에다가 아르테미스의 분노를 좀 풀자. 그래서 이피게네이아를 산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생으로 이제 아내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이제 평생 아마네톤에게 기쁜 증오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요. 귀환하자 이 클리타임네스트, 그러니까 이 아내, 아가멤논의 아내가 아가멤논을 살해를 해버리는 거. 이 이야기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 공산당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뭐 공산당을 위해서 수많은 개인들을 희생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옳은 일인가? 정의로운 일일까? 이게 옳은 일일까? 지금 이거에 대한 그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 전쟁을 나간다고 해서 전쟁이란 대의를 위해서 우리 작은 개인 소중한 우리의 아주 유니크하잖아요. 우리 소중하고 단 하나의 생명이며 한 우주인 인간 하나하나 개개인을 희생을 해야 된다.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공산당을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공산당을 위해서 일부분의 집단들은 희생당해도 된다라는 그런 예전에 이러한 생각들이 옳은 일일까?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자, forest 숲을 굉장히 만들어요. forestation 이게 이제 숲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F를 써서 숲을 만드는 거냐. 삼림화 숲을 만들어 숲을 만들어가는 숲을화예요. 숲을화. 이해됐나요? 예, 살림어라고 표현할게요. 살림어. 이 살림화를 얘기하는데 이 살림화가 대의가 되는 거죠. 이 대의를 위해서 수많은 작은 예를 들어서 여기 표현으로 습지, 그래서 wetland, 그래서 목초지, 뭐 meadows, 뭐 이런 거, 그다음 풀숲 이런 것들을 다 희생을 해가지고 코스트를 지불하고 expense를 희생을 삼아서 sacrifice를 삼아서 이 살림화하는 것이 도대체 정당하냐, 정의롭냐. 자, 지금 그 얘기를 이 글에서는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떤 파라독스가 우리한테 있냐. 우리가 이제 기본 우리의 통념이 있잖아요. 우리의 통념. 어떤 통념이에요? 나무를 심어서 그린해요. 나무를 많이 심어. 산을 많이 만들어. 그리고 그리닝 하는 거죠. 나무를 많이 심어. 근데 어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을 것 같은데 지구적인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지구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양성에 위험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냥 작은 지역 안에서의 다양성은 올라갈지를 몰라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바이오 다이버시티를 위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의 역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산림화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자연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역설이 있었다. 어려웠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강의하는 선생님 단 한 분 좀 계시던가요, 여러분? 한번 댓글에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레이드 오프.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트레이드 오프. 이 역관계.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이거 무한한 게 아니에요. 제한된 자원에서 A가 존재하고 B가 존재하는데 A가 늘어나면 B가 줄어들고 A가 늘어나면 B가 줄어들고 자, B가 늘어나면 A가 줄어드는 이런 무슨 관계? 그렇죠. 네거티브 릴레이션 관계가 있는 상황을 트레이드 오프 상황이다. 트레이드 오프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살림화를 했어요. 그럼 살림화를 막 해. 그럼 땅을 점점 이렇게 넓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생태계가 어때요? 유니크한 그런 가치가 보호가 안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각각 요것만 또 굉장히 또 보호하다 보면 우리가 또 탄소 포집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살림화를 또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주장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요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 이해가 되시기를 정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세션. 바로 전 강의, 바로 앞 강의에서 지금 우리가 몇 강의죠? 7강인데 6강에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컨세션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ll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A하고 이렇게 B 나오고 쭉 해서 A가 아니라 but B 이런 경우 그냥 B에 이제 강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쉽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렇게 컨세션이 안 보이는데 이 문장 자체가 컨세션이 되는 이런 경우라 어렵습니다. 그럼 컨세션을 왜 하느냐? 요 A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들에 대한 노력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그러면서 내의 재정을 넓히면서 variation, 그쵸? 뭔가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A라는 분의 주장을 좀 수그러뜨려요. soft, 그 다음 weaken 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B라는 주장이 앞으로 이제 또 B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B를 이해됐나요? B 다음 B가 흘러가니까 이 플로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coherence, 일관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A는 절대 아니고 B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고 all or nothing 개념이 아니라 약간은 이렇게 그레이의 느낌, 톤을 다운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의가 바른 거죠. 자, 요 컨세션, 어려운 컨세션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자, 제너럴 라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제너럴 라운이 이제 할리데이 핫사이라는 사람이 요 책, 요
Cohesion in English라는 책에서 1976년도에 주장을 한 건데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이 제너럴 라운이라는 것은 이 할리데이 핫산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데니가 주장한 게 아니라 요거는 뭐냐, 아주 중요한 유형이에요. 유형 뭐냐, 언어적인 cohesion, 결속을 다지는데 무슨 얘기냐, 요렇게 이렇게 문장이 그렇게 있으면 명사가 뭐가 어휘가 이 명사가 요렇게 결속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능을 하겠죠. 뭐 어떤 기능을 해보겠냐면, 자, 이게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그러면 반드시 이 추상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명사로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generalization, 추상화의 일반화를 시킨 단어가 나온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 특수 용어가 나온다거나, 그럼 반드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정보하고 연결하는 거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specific, 요건 general 하잖아요. 요건 general.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해. 자, 대표적인 거, problem. 예를 들어서, problem 나왔어, problem. 그러면, the problem, 그러면 여기에서 problem이 있겠죠. 그쵸? 혹은 여기, this problem, 뭐, this work라고 합시다. 이러한 일. 그럼 앞에 이 일이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인지 구체화가 나오겠죠. 어떠한 문제인지 위에서가 나와서 일반화, generalization을 했거나, 여기서 generalization 된 것, 추상화 된 것을 구체화 시키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중요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해를 할 때 그냥 막 문장 이거 단지 나열된 문장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시픽 정보가 생긴다는 거. 왜? 얘가 제너럴한 정보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스페시픽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텍스트 코히전을 유지시키는 어떤 범주를 넓혀준, 더 넓은 범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제너럴 나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자, semantic, 의미적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미적인 브릿지. 자, 선행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스페시픽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제너럴이 나오겠죠. 제너럴 나오니.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선행된 거, 요 스페시픽 선행된 거. 그 다음 혹은 뒤에 있는 following, 다음에 오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브릿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개념이나 뭐 전제들을. 그래서 이 텍스트가 어떻게 돼요? 아주 로지컬리하고 스무스하게 흘러가게 해주는 거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요 summarizing 해주는 거예요. 이 복잡한 것들을 막 뭔가 얘기했어. 이러한 these problems.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약이 돼버리죠. 1, 2, 3, 4 얘기했다가 한 단어로 요약이 돼버리죠. 작은 집합. 자, 추상화가 되겠죠. 넓은 케이터고리 나온이 되겠죠.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뭘 동반해요? A definite article. 보통 이제 더 같은 걸 더나 this, 뭐 these, such 이런 걸 동반을 많이 하죠. 이것도 있지만 동반하지 않아도 general noun도 있다. 요 demonstrative, this나 that. 이걸 general noun인데 이 녀석은 자 반복을 피하겠죠. problem, these problem 이게 아니라 problem 단어는 안 쓰지만 이렇게 이런 것을 problem으로 나는 명명하겠다. 그 다음 굉장히 concise하고 elegant한 담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은 결속장치 역할을 한다. 결속장치라는 것은 자 텍스트에 이게 많은 텍스트의 이 텍스트의 많은 부분들이 결속되고 연결되고 있더라. 이 얘기 제가 너무 많이 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독자들을 하여금 쉽게 따라오게 해요.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쉽게 따라오게 하고 특히 요약해줘. 너무 좋아. 결론 내려주잖아요. 이건 프로블럼이야. 이건 워크 일이야. 이건 노력이야.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decision 그럼 이런 결정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의 결정, 두 개의 결정. 이런 뭔가의 의사가 있는데 이걸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또 도입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추상화를 쓰고 뒤에 스페시픽이 나왔을 경우에 요거는 난 요 얘기를 할 거야. 요 얘기를 하겠죠. 뭐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혹은 뭐
plastic city 뭐 이런 가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뭔지 알아요. specific이 나와야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자, 이러한 unifying 종합되는 요소가 없으면 이게 만약 없다고 쳐봐요. 그럼 텍스트가 어떻게 돼서 연결이 끊어지겠죠. 그리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제너럴라인이 어떤 기능을 하냐, 어휘적 결속 장치의 기능을 하고 참여자들을 트래킹 쫓아갈 수 있게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을 쫓아가게 해주고, 자, 시그널링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뭐예요? 자, 재진술이죠. 재진술. 아, 얼마 편합니까? 그럼 summarize사 요약을 해주죠. 정보를.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주고 흐름을 만들어줘요. 담화를 효과적으로. 그래서 general now는 textual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그래서 기대하게 해줘요. 다음에 아이들을 기대하게 해주고 이전에 언급했던 정보를 요약해주고 특히 읽힘성을 강화시키고 결속을 강화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만났을 때 잠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에 주절주절 나왔다 칩시다. 여기 보니까 뭐야? 이러한 변화. 그럼 앞에가 뭐라는 얘기예요? 변화예요.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써가지고 변화를 일으켰다는 요약을 시켜주고, 그죠? 정리를 시켜주잖아요, 여러분. 재진술을 해주고, 요약해주고. 자, 또 많은 학생들이 뭘 막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 자, 보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많은 학생들이 막 죽으라고, 자, 그 시간 경영을 굉장하느라고 고생 무진장해요. 1학년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본 거예요. 이 저자는. 이해됐나요? 총리가 되잖아요. 자, 중요한 상당한 증거가 있었어. 뭐가 증거가 있었냐면, 재생산 에너지 소스에 대한 사용의 증가가 일어났어요. 수십 년 동안. 끝난 게 아니라 이 트렌드. 이게 지금 재사용 에너지가 트렌드가 되고 있구나라고 뭐 해줘요? 재진술해주고 요약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러한 이니셔티브, 이러한 추진력. 그러니까 이러한 리서처들이 뭔가 실험을 수행해도 뭐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 에너지죠. 재활용한 에너지 소스에 관한 실험을 행했어. 근데 이러한 추동력, 이러한 실천력, 이러한 추진력은, 그쵸? 이게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뭔가 힘을 주고 추진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했어. 이게 망명인데요. 이게 결정이에요. 결정. 그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이런 단어를 특히 이제 디스나 디즈는 너무 중요하죠. 서치. 요거는 정말, 이거 나오면 하나님 땡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제가 좀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제가 이거를 인터넷 검색하면서 제가 찾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포레스트에 400개의 예를 들어서 종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 wetland에는 100개의 종. 제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meadow라는 곳에도 100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또 하나는 그냥 forest가 예를 들어서 한 800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 요거를 다 forest로 만들었어. 아니 1200개라고 칩시다. 여기도 forest 다 만들었어. 그러니까 afforestation 산림화를 시킨 후, 이거 후, 여기가 전, 이렇게 산림화하기 전에는 이렇게 개체가 이 이코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 요 후에는 요것이 400개니까 400개에서 12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제 베타 다이버시티라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자, 이 녀석이 뭐냐면 이제 베타 다이버시티라는 것은 뭐냐? 차이예요. 종 간의 차이. 자, 종 구성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종 구성의 차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종 간의 독특한 유니크니스가 얼마나 있느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자, 요거 400, 100, 100이니까 총 600개죠. 이건 총 토탈을 쓰고요. 토탈을 쓰고 여기는 평균을 쓰는 거예요. 여기 R이라는 것은 감마인데요. 여기 포레스트 300, 웻 100, 미도우 100인데 이 토탈 요 감마 다이버시티라고 그래요. 토탈 다이버시티는 500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400이 아니라 300.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300개, 100개, 100개. 여기가 300개니까 이게 900개가 되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여기 되셨죠? 자, 그럼 총 몇 개? 여기는 300, 100, 100이니까 500이고, 여기 300, 100, 100이니까 이 에코시스템이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을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00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알파 다이버시티, 여기를 감마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감마 다이버시티를 알파 다이버시티의 평균으로 한 게 이 베타 다이버시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랬을 때 베타 다이버시티가 3.0이 나오는 것은 큰 숫자입니다. 이 큰 숫자가 나오는 거고, 자, 이걸 해봅시다. 이걸 해보면 전체는 900이죠. 전체 개수가 900이잖아요. 이게 감마가 900인데, 감마가 900인데, 이 생태계의 종이 몇 개예요? 한 개잖아요, 한 개. 아니, 900이죠. 900 평균이. 왜냐면, 여기가 지금 아까 30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 종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구역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다 바꿨으니까, 이 종의 개수가 그대로 종의 개수는 900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300이니까 각각 종의 개수는 300으로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여기가 300이 되는 거죠. 종의 개수가 그대로니까.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 그렇죠? 평균은 총 더한 거에 3으로 나누니까 3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이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타 다이버시티의 값이 3이 여기서는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성이 있으면 이거는 에코시스템이 이 에코시스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것과 다 살림화가 됐을 때의 이거 평균이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베타 다이버시티가 여기는 베타 다이버시티가 3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쓴 겁니다. 베타 다이버시티를 3.0이 되더라 계산해 보니까 포레스트를 300 이렇게 100으로 놨을 때 그래서 요 다이버시티는 요 종 구성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자 토탈 그 지역의 다이버시티 감마와 레이쇼예요. 뭐예요? 평균 다이버시티 그 서식지 알파 서식지당 평균 다이버시티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쭉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서식지가 종합적으로 3배 정도를 더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혼자 서식지가 있는 것보다 아까 그 서식지 이 포레스트만 있었잖아요. 포레스트만. 자, 그리고 제가 이 계산을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 포레스트가 지금 현재 종의 개수가 자 각각 이게 300 늘어났지만 different 종의 개수는 그대로 300이죠. 그쵸? 그리고 평균을 구하실 때는 이 종의 개수가 300이기 때문에 300 그대로 나눠지니까 1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제가 계산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튼 요것은 잠재적인 큰 차이라는 거, 상당한 차이라는 거죠. 종 구성에 있어서. 포레스트하고 웨틀랜드하고 메도우 사이의 구성에 있어서 그리고 이 보존의 가치가 강조가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베타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요. 살림화를 시켜요. 이걸로 컨버팅이 한 살림화, 포레스트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또 다른 보는 거 그러니까 non forest 그러니까 살림이 아닌 거를 예를 들어서 메도우나 웨틀랜드나 메도우나 이런 것들을 살림화 시키면 뭐다? 베타 다이버시티가 줄어든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공부를 하고 다음을 또 설명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꼭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가 시간은 좀 길어지지만 듣고 나면
여러분이 100문제를 푼 거와 같던 공부 효과가 있고 아 진짜 제대로 공부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다른 요 나오면 멈추라 그랬죠. 다른 나오는 순간 딱 자 요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른 에코시스템 여기가 other 에코시스템이죠. 자 forest죠. 여기가 forest. 자 보이십니까? 살림이 상대적이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살림이 다양하다 이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요 다른 other 에코시스템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해. 이게 컨세션이죠.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다양하지만 이것이 뭘까요? 와, 핵심이죠. 이것 결속장치죠. 너무 중요한 결속장치. 그러니까 살림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이 좋은 거죠. 상대적으로 다양하다는 것. 이런 유리한 점이 반드시 뭐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해됐나요? 자, 살림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우리가 숲이 다양하고 그럼 어때요? 울창한 숲을 보면 야 생물종의 다양성 느낌 오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통념이죠 이게. 일반적인 통념인데 이 통념 때문에 우리는 산림화를 해야 된다. 포레스테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일단 처음이니까 모르겠죠 당연히. 자 wetland, meadow, grassland가 뭐예요? 그렇죠. other economy 이렇게 연결되죠. wetland, meadow, 초원 그다음 풀숲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죠. 아주 하나의 독특한 생물권이라는 거죠. 독특한 생물상이다. 역시 독특하다. 다양하다는 얘기죠. 역시는. 이해됐나요? 독특해. 이건 독특해. 독특한 생물권이다. 다른 생태계가 어떻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유니크 나오면 여러분 별표 5개입니다. 이런 데 나오면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디스팅트 이런 거 나오면 놓치면 안 되죠. 굉장히 어때요? 분리적이고 굉장히 얘는 개별적이죠. 인디비주얼이죠. 인디비주얼.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다른 생태계, 요 다른 생태계입니다. 다른 생태계요. 뭐에 대해서? 다른 생태계 고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심지어 자, 이트가 뭐겠습니까? 이 아주 독특한 이 생물권이 포레스트의 그러한 생물상만큼은 개체수가 풍부하지는 않을지라도 얘는 굉장히 독특한 생태계야.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뭘 느껴야 돼요, 여러분? 대조 느껴져. 뭐하고 뭐가 대조를 느껴야 돼요? 그렇죠. 숲하고, 포레스트하고, other 에코시스템은 wetland, meadow, grassland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general noun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럼 여기가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자, 생태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되고. 생태적 문제가 들어가야 되죠. 생태적 문제니까 그 생태적 문제, 이러한 과정에서의 생태적인 문제가 기록으로, described는 기록으로 보고된 거죠. 뭘로 보고됐냐? 수많은 장소에서 기록으로 보존됐는데, 아이슬란드, 사우스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장소에서 이렇게 뭐가 어떤 과정의 생태학적인 문제가 보고가 된 거예요. 생태학적인 문제가 자 이렇게 국제적으로다가 문제가 지구적으로다가 발생한 거죠. 그러나 또 어때요? 여기는 보편적으로 얘기한 거고 여기는 클래시컬은 뭐예요? 그렇죠. 전형적인 예단 얘기죠. 이거의 전형적. 자, 또 이가 나왔네요. 여기 뭐겠습니까? 선생님 되냐고 공부하면 저는 이거는 100% 저는 항상 여기서 멈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냥 쭉쭉쭉쭉쭉 해석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에서 멈춤 이런 거에서 뭐예요? 대조, 대조, 멈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전형적인 예. 자, 대표적인 예죠. 대표적인 애가 어디서 왔냐?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에서 나타났다는 게 뭐가 이 디스가 뭐예요? 이 과정에서 생긴 생태학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과정에서 생긴 생태학적인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죠.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this process ecological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 과정은 여기에서 일어났던 과정이 문제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거는 연구되고 보고되었다는 얘기예요. 기록으로 보고되었다. 보고서로 기록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또 나왔네. 4번. 여러분 안 보겠지만 이거 이거 뭐 어디예요? 그렇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전형적인 예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자, The Forest Commission 이게 이제 산림위원회, 임업위원회인데요. 이 임업위원회는 인간이죠. 이 인간들이 물을 그리고 비료를 주고 펜스를 쳐 뭐를 굉장한 넓은 지역의 웨트랜드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서 어떻게 해요? 촉진시켜요. 뭐를? 자, 댐이 뭐예요? 댐. 이 넓은 이러한 넓은 지역의 습지를 포레스트로 바꾸는데 촉진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는 어떤 예예요? 이러한 과정에 생태적 문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프로세스죠. 프로세스. 이 과정이죠. 이 과정. 이게 바로 this problem이 되는 거죠. 자, 이 넓은 영역의 습지를 포레스트로 바꾸는 것이 problem이라는 얘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general noun이 나오면 이게 뭐예요? abstract였죠. abstract였고 generalization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specific을 하나로 받을 수도 있고 이거를 하나로 specific하게 얘기한 거죠. 지금 요걸 요렇게 바꾸는 것이 이 문제요. 요 전형적인 예가 here요. 요 문제이며 요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specific이 나오고 여기가 generalization이 나오고 여기가 specific이 나온 거죠. 뭐 때문에 이게 가는 겁니까? 이 problem과 this process와 this 때문에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general noun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습지를 숲으로 개조. 그쵸? 이 개조한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어디에서? 스코틀랜드하고 노스 잉글랜드가. 이 댐이 뭐예요, 여러분? 요거죠. 이 공부를 여러분 오늘만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의 모든 강의는 다 this, it, them, search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결속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제가 항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한 번 들었다고 내가 한 번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쭉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3점 슛 라인에서 자연스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90점을 아주 안전하게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가볍게 던져서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 막 사고력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5번. 이게 또 왜 어려웠냐, 이 5번이. 이게 컨세션이라는 거 여러분 느낌이 안 오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컨세션 표시가 없잖아요. 자, 계속해서 이 프로블럼을 얘기하다가 이번에 뭐요? desirable 목표. 아주 합리적이고 desirable한 그렇죠? 그런 목표가 되는 거죠. 자, 우리말로 하니까 조금 갑자기 우리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포레스트의 그런 범위, 이 영국이죠. 잉글랜드에서 이 범위를 증가시켜요. 이 포레스트를 증가시켜. 그거 뭐예요? 요거 하는 거죠. 요거. 포레스트를 바꾸는 거죠. 요 행위. 요 행위죠. 요 프로세스죠. 이 행위, 프로세스, 액티비티죠. 액티비티. 이런 행위는 바람직해. 그리고 요 인간, 요 산림위원회의 요 노력이야. 굉장한 노력. 이건 노력. 좋게 표현한 거죠. 노력. 이러한 행위, 이러한 노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장소로 향하고 있는데 어떤 장소냐? 요 장소로 향했는데 어떤 장소냐? 잘 보세요. 과거요. 과거 포레스트 된 장소예요. 자, 뭐 하기 전에?
sheep, 양하고 양을 키우는 그런 키퍼들이 과거에 아이슬란드, 영국이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예를 들어서 어느 일부분의 땅이 여기가 산이었어요. 산.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온 양하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양, 그 다음에 그 키퍼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산이었어요. 근데 왔어 이게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meadow. 그렇죠. 초원으로 바뀌죠. 양은 초원에서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grassland. 그렇죠. 초지에서 하잖아요. 요렇게 했던 때 요 사람의 대부분의 이런 노력들, 대부분의 포레스트의 커미션, 이 포레스트 산림위원회가 했던 노력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과거에 산이었던 지역이 초지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다시 산으로 포레스트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라는 거죠. 자, 다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죠. 아무도 이렇게 설명 안 하겠지만. 자, 브리튼, 영국에서 이 산림을 이렇게 산림의 범위를 넓혀. 이것이 포레스테이션을 했잖아요. 이걸 증가를 해. 증가는 바람직해. 자, 어떨 때 바람직하냐? 요 사람의 노력이 어디를 향했을 때, 지금 향하고 있어요. 사이트, 어떤 사이트에 지금 향하고 있어? 과거에 산림화됐던 곳에, 뭐 하기 전에 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초원으로 바뀐 지역을 산림화하는 그러한 장소를 향해서 다이렉트, 목표가 지향되어질 때는 합리적인 목표다. 바람직한 목표다 이거예요. 바람직한 목표가 돼. 뭐일 경우에? 원래 산이었는데 초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산으로 바꾸는 거. 요걸 다 산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 목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요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 그래, 이거는 굿. 좋아. 굿. 이거는 이 다이버시티에 문제 없어. 이 얘기예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예. 그래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은 처음에 읽었을 때 알았나요? 아니요. 선생님도 몰랐습니다. 요거 3번 읽고 왔어요. 3번 읽고. 왜 이 글을 썼을까? 이렇게 현재 이렇게 쓰고. 3번, 4번 읽고 알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라고 무슨 처음에 탁 보고 다 알겠습니까? 연구를 했죠. 여러분한테 공부 가르치려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 자, 그러나 이제 나왔어요.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바람직했잖아. desirable 목표였잖아. 뭐일 때? 과거에 산이었는데 이게 뭘로 변했어요? 그렇죠. 초원으로 변했는데 이거를 다시 산으로 백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됐을 때는 바람직해. 그런데 이 에콜로지스트, 생태학자들은 자주 불평을 합니다. 뭐에도 불평하냐? 그 산림, 그 위원회, 여기 뭐가 생략됐어요? 포레스트가 생략됐죠? 생략된 겁니다. 이것도 챙기셔야 돼요. 이 위원회의 위원회의 뭐예요? 초원을 산으로 바꾸는 일. turning 초원들을 dam to forest로 바꾸는 거. 요거요. 요게 뭐예요? afforestation 하는 거. 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general noun이죠. the forest commissions의 어떤 일이에요? 이거 general noun. 이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왜요? 첫 번째, 자, 그것이 뭐예요? 그거. 자, 퍼미션의 일이 말이죠. 퍼미션의 일이 퍼미션의 work가 한계, 제한되지 않아. 이전에 포레스트 지역으로 줘야 게 이전에 산이었고 요거를 초원으로 바꿨는데 이 초원을 다시 산으로 바꾸는 거죠. 이전에 포레스트였던 곳으로 제한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렇게 하지 않고 계속 어떤 거든지 다 산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과거에 산이었던 거를 복원, 요거를 restoration이 이건 복원이잖아요.
이전에 산이었던 장소로 한정되지 않는 얘기는 복원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뭐예요? 리플레이스먼트. 이건 대체하는 거죠. 요거는 복원인데 예전에 산이었는데 초원으로 되고 초원을 산으로 바꾼 거는 복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플레이스먼트죠. 대체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어포레스트 해버린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는다. 이 리스토레이션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살림이 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살림에다가 보통은 뭘로 구성시켜 보냐면 자기는 토착 그런 트리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를 심는 게 아니라 요거 이국적인 것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말에 생각이 안 나네. 이국적인 나무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침범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3번 자 야생이 자 이러한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그렇죠. 업포레스테이션이죠. 이 행위에서 위협받은 야생 생물이 많은 희귀종 들여놨네. 희귀종은 어떤 종이에요? 그래서 ununique biota가 되겠죠.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해되십니까? this, 엄청 중요하죠. 이런 것도 어려웠죠. 이 former 이것도 그냥 대충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지금은 어렵고 다음번에도 어렵고 한 10번 할 때까지는 어려워. 20번 할 때도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50번이 넘어가고 이것도 계속 100번 하면 쉬워져요. 저처럼 쉬워집니다. 100번 하면 무조건 쉬워집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는 거죠. 100번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빈칸 봅시다. 자, 다른 생물체와 다른 생태계죠. 미안합니다. 다른 생태계와 비교했을 때 이 포레스트는 상대적으로는 다이버스하지만 그 상대적인 다양성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뭐죠? 그렇죠. 업포레스테이션이 되죠. 그 업포레스테이션이 들어가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답이 이거의 정당, 이게 정의롭냐? 이게 정당하냐에 대한 문제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1번부터 처음부터 볼게요. 자, 이거 연구하는 거죠. 포레스트의 확장의 가치를 연구해서는 안 된다. 연구하는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란 말, 여기서 연구해라 말해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연구에 관한 일이 아니죠. 조사하는 것에 대한. 조사했더니 좋고, 조사 안 했더니 나쁘고, 이런 주제가 아니죠.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뭐예요? 제도적인 도움,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 같은 거 해준다든가, 행정적인 어떤 법을 바꾼다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죠. 전체 생태계의 institutional 구조적인 그런 도움, 제도적인 도움을 확장하는 것에 기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 아니죠. 자, 이유로서 근거로서 취해서는 안 된다. 이제 생각났네. 외래종 우리의 생태계에 외래종을 도입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의 경우 중에 한 가지죠. 그럼 이런 경우도 삼아야 되고 이런 경우도 삼아야 돼요. 굉장히 스페시픽한 거고. 자, 4번 증거로 accept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뭐에 대한 증거? 생태계의 enrichment. 이게 뭐예요? 이거는 넘버로 쓰인 여기서의 개념은 숫자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그런 풍부함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증거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말은 되는데 이것도 말은 돼요. 그런데 이게 왜 틀렸어요? 그렇죠. 결속에 틀렸죠. cohesion. 과정. this process라는 afforestation의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번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내용적으로는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생태학적인 어떤 풍부함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느냐. 포레스트 하면 그거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된다? 이거 여러분 다른 선생님 강의 다 들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다? 그렇죠. afforestation이 들어가야 된다. 왜? 밑에서 뭐예요? general noun. the ecological problems of this process에 안 맞다니까요. 이게. 자,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요약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하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여러분. 자, P면 Q이다죠.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P면 Q이다 내가 너무 강의를 많이 했죠, 여러분. 이렇게 1, 2, P3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PN이 QN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크기 방향도 하고 선명함을 계속 쫓아가고 소속 집합을 만드는 거. 이거는 단어를 공부하는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가보겠습니다. 프레스테이션을 했더니 뭐예요? 그렇죠. 종의 숫자를 리치니스 하죠. 그 다음에 생태계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변형이 생기죠. 리플레이스먼트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wetland를 forest로 바꾸는 거죠. 이게 afforestatio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렇죠. 다른 종의 habitat 이 서식지가 손실이 일어나고 아주 독특한 스페셜하고 희귀종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전체 지구적으로는 임밸런스가 생기죠. 이게 뭐예요? 호모제니테이션이 뭐예요? 균질화. 호모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하나 원. 그러니까 동질화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지구적으로 봤을 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에코시스템, 포레스트로 강요하죠. 뭐보다 다른 에코시스템보다도 강요하고 뭘 줄어들어요? 그렇죠. 전체의 이컬로지컬 다이버시티를 줄어들죠. 이걸 계층이라고 하죠. 포레스트는 계층적으로 높다라고 보는 게이죠. 하이어라키컬이죠. 오버 심플하게 이거 종이 많으니까 그냥 늘려버리자는 아주 그냥 단순화 시켜버린 거죠. 바이오다이버시티를 해롭게 만들고 독특한 바이오다이버시티를 위협하게 만들고 이전에 포레스트였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막 해버리고 이그자틱한 외래종의 나무가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죠. 이거 뭐요? 희귀종에게. 뭘 우선시합니까? a single, 이거 single 하면 멈추는 거예요. single 하면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a single 하면 멈추는 거예요. 단 한 개의 겉보기에는 이익이 될 것 같은, 살림이 있으면 목재가 생기니까 이익이 생기겠죠. 또 탄소 포집하는 이익도 생기겠죠. 자, 희생을 하는 거죠. 다른 유니크하고 가치 있는 서식지를 익스펜스 하는 거죠. 비용이 드는 거죠. 여기 틀렸네요. habitat. 이게 단어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또 뭘 줄이나요? 복원력을 줄여버려요. 그렇죠? 살림만 있으니까. 자, 습지 같은 것은 뭐예요? 물. 그렇죠? 물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어댑테이션이 잘못되는 거죠. 잘못 어댑테이션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의도는 잘했어. 목표는 잘 삼아서 포레스트에서 다시 복원하는 거. 포레스테이션은 좋아. 아까 말씀한 리스토어는 좋아. 좋은 의도야. 그러나 의도치 않은 나쁜 결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존재하고 있고 독특한 서식지를 대체하는 거죠. 대체. 이게 문제죠. 생태학적인 위험이 있어요. 포레스트 보호에 있어서 컨버전 바꾸는 거. 포레스트로 어포레스트했을 때의 생태계의 함정 위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사인이에요. 생태계의 우월성에 대한 사인이 되는 거죠. 뭐가? 살림이 우월하다는 사인이 되죠. 다른 생태계보다. 그 다음에 독점적인 그러한 이코노미컬 가치를 포레스트만이 독점하는 거죠. 그리고 포레스트를 확장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거죠. 뭐보다도 다른 그러한 생태계를 생물계를 보호하는 것보다 포레스트 넓히는 걸 우선시하는 거고 인간이 동력하는 환경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거고 희귀종을 손실을 일으키는 거고 이것이 이 종을 컨버팅 한다는 것은 그죠? non-forest ecosystems 컨버팅 한다는 건 무시하는 거죠. 뭐를? 이코노믹 중요성을 무시하는 거고 산림 중심의 보호 관점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uniqueness. 와, 이 단어 나오면 정말 5개입니다. 플로리드 이것도 나오면 5개. 이거 다수성 이거 하면 민주주의까지 가야죠. 그쵸? 플로랄티 다수성, 생태계의 다수성의 가치. 그 다음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고 이 인티그리티죠. 아까 설명했고 내재적인 가치. 모든 시스템 내재적인 가치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종의 중요성, 그 자신의 독특하고 가치 있는 바이오 다이버시티가 되는 거고, 존중하는 거죠. 인티그리티와 다이버시티를, 자연의 그런 거를, 자연의 커뮤니티를. 요 플로레스틱,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플로럴리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다수성이에요. 다수성, 민주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형태계의 가치에. 그 다음에 베타 다이버시티, 이거는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확실한 종의 구성, 독특하고 특별한, 독특하고 특별하고 구분짓는 종의 구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코시스템의 에코시스템의 복원력과 안정성을 얘가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아까 까맣게 칠한 거, 우리가 아이고 어디 있죠? 여기네요. 자, 보겠습니다. 엔트로포스, 아까 우리 인간의 개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엔트로포시즘이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에코센트리즘이 되겠죠. 산림하고 반대가 뭐였죠? 그렇죠. 웨트랜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도우스가 있었고, 그라스랜드가 있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넌 포레스트가 되었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여기서의 다양성은 수의 다양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더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렇지, 유니크. 이게 돼야지. 이게 여기서는 핵심이죠. 이게 5개. 다음에 인티그리티, 생태계의 인티그리티죠. 도구적인 그런 수단, 가치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재라든지 이런 가치로. 그럼 이거는 인트린직, 내재적인 가치, 인트린직 밸류가 되겠죠.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니폼 하나로 만들어, 원 하나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살림으로 하나로.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에코로지컬, 제일 중요한 플로럴티. 요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살림의 다양성, 여기서의 다양성의 의미는, 여기에서의 의미는 수가 되고, 더 뭐가 중요한데, 다른 other 시스템, other 에코시스템의 유니크죠. 유니크한 바이오타가 되겠죠. 자, restoration, 복원은 괜찮죠. 복원은 했는데 여기서는 replacement죠. replacement가 되고, transformation, 변형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바람직한 목표가 됐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그죠. 문제, ecological problems, 이 단어가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바이오다이버시티와 리치는, 여기는 숫자 개념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게, 여기서는 그렇게 본 거예요. 바이오다이버시티의 풍부함, 숫자가 풍부해진다. 이거는 바이오타의 유니크니스가 되죠. 유니크니스. 그래서 핵심은 유니크니스였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면 요거죠. 요 녀석과 여기가, 요 녀석이 어울려야 되고, 이 this 이렇게 해서 어울려야 되고, 여기가 이거에 어울려야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effort, 노력, 이 사람의 work, 이런 행위. 지금 제너럴 나오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